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930입니다. 전국 곳곳에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겹치면서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 함양의 산불이 사흘째 계속되면서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됐습니다. 현장으로 갑니다. 문그린 기자, 지금 진화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경남 함양군 마천면의 야산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능선 사이사이로 흰 연기가 계속해서 피어오르고 있는데요. 새벽까지만 해도 불길이 선명하게 잘 보였는데 날이 밝아오면서 진화 헬기가 가동되자 조금씩 불길을 잡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산림청은 어젯밤 함양 산불의 영향구역이 100헥타르를 넘어섬에 따라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올 들어 첫 대형 산불 발생인데요. 그만큼 피해가 커진 겁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어젯밤 국가소방동원령을 내려 전남과 전북 지역에서 진화장비 등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기준 산불 영향구역은 226헥타르, 진화율은 32%로 집계됐습니다. 어제나 한때 66%까지 올랐던 진화율이 밤사이 다시 뚝 떨어졌습니다. 전체 불의 길이는 7.8km로 2.5km 정도만 진화된 상황입니다. 강한 바람과 험준한 지형 등으로 인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산불 영향구역이 확대됐습니다. 산림당국은 진화장비 100여 대와 인력 700여 명을 투입해 산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특히 산불 현장 인근 민가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비닐하우스 한 동이 불에 탔습니다. 현재 4개 마을 주민 160여 명은 유림면 어울림체육관으로 대피한 상황입니다. 오늘도 바람이 관건인데요. 현재는 순간 최대 풍속이 초당 1.2m로 비교적 약하게 불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헬기 51대를 차례대로 투입해 오늘 중 큰 불길을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남 함양군 산불 현장에서 KBS 뉴스 문그린입니다. 오늘 새벽 충북 단양군 대강면 장림리에서 난 산불로 주민 50여 명이 긴급 대피한 가운데 산림당국이 80대 용의자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산림당국은 화재 현장 근처에 사는 80대 A씨를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체포 당시 담배와 라이터를 가지고 있었고 바지에 불에 탄 흔적이 있었으며 날씨가 추워 낙엽에 불을 피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림청은 산불 진화를 위해 헬기 5대와 진화 인력 530여 명을 긴급 투입해 오전 7시 50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의 제동에도 고강도 관세 복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무역 상대국들이 기존 협상을 유지하길 원한다며 대통령의 또 다른 권한을 사용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김성수 특파원입니다. 미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단 뒤에도 무역 상대국들이 기존에 맺은 무역 협정을 유지하려 한다는 게 미 경제수장의 말입니다. We've been in touch with our foreign trading partners, and all of them want to keep the trade deals that have been set. 또 대법원이 국제 비상경제권한법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거라며 대통령에겐 다른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일 무역법 122조를 들어 전 세계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한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다음 날 이를 15%로 올렸습니다. 다만 최장 150일까지만 가능하고 이후에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게 한계로 지적돼 왔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그 사이 다른 법을 통해 교역국에 대한 무역 조사를 하면 관세 수준에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During that time, it is very likely that those studies will result in higher 232s, higher 301s, and it will get us back to the same tariff level.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역시 교역국의 무역 불공정 관행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무역법 301조로 브라질과 중국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며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협상력도 유지될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관세를 복원하는 법적 방안을 찾아도 중간 선거를 앞두고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은 건 부담입니다. 공화당에서조차 대법원 결정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고 전례 없는 글로벌 관세도 소송전에 휘말릴 거란 언론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우리 정부도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가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는 일단 큰 틀에서 그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대미 수출액 중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7%, AI 산업의 폭발적 성장에 힘입어
반도체 비중 역시 대미 수출의 20%까지 올라왔습니다. 모두 미국 대법원이 위법하다고 본 상호 관세가 아닌 품목 관세 적용 대상입니다. 한미 무역 합의의 기본 전제였던 상호 관세가 효력을 상실했지만 우리로서는 품목 관세 압박을 더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의 큰 틀을 유지하겠다고 밝히는 이유입니다. 미국은 앞서 대미 투자 입법 처리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와 의약품에 대한 관세 재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중국을 겨냥한 조치이긴 하지만 일부 반도체 품목에 대한 관세 확대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충실하게 대미 투자 계획을 이행하고 품목 관세 부과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연계해가지고 유리한 조건을 얻어낼 필요가 있다.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 선정을 위한 절차는 멈춤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협의를 위해 미국을 찾았던 정부 실무단도 귀국했는데 전력망과 LNG, 원전 등 에너지 분야 등에 대한 투자 논의가 물밑에서 이뤄지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당정청도 어제 저녁 열린 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에 조속한 입법이 우리 국익에 최선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여야 합의대로 다음 달 9일까지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거라는 야당의 주장을 억지라며 공개 반박했습니다. 또 다주택자들의 대출 만기 연장을 허용하지 않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주택자 규제로 임대 공급이 줄면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진다. 국민의힘의 이 같은 비판에 이재명 대통령은 억지 주장이라고 공개 반박했습니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도 줄지만 그만큼 수요도 줄어든다. 야당의 주장은 다주택과 임대사업을 비유하는 기적의 논리라고 질타했습니다. 이달 내내 이어진 대통령의 강경 발언에 정부 규제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당장 김용범 정책실장이 투자 목적 레버리지를 점진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투기성 담보대출이나 갭투자에 활용된 전세금이 많아질수록 금융위기에도 취약해지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투자 목적 주택 매입에 대한 위험 가중치 조정과 만기 구조 차등화 등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금융당국도 수도권과 규제지역 아파트를 가진 다주택자에 대한 불이익을 논의 중입니다. 일시상환인 경우 만기 연장을 불허하거나 이자 부담을 늘리고 한도를 줄이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 발언이 기적의 억지라고 재반박했습니다. 장 대표는 무주택자들이 집을 못 사는 이유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차지해서가 아니라 이 정권의 대출 규제 때문이라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방한 중인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오늘 정상회담을 합니다. 회담에서는 양국 간 투자와 에너지, 방위 산업 등의 여러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협력을 강화할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룰라 대통령은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청와대로 복귀한 이후 국빈으로 맞이하는 첫 해외 정상입니다. 소년공 출신 정치인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두 정상은 지난해 G20 등 다자회의에서 두 차례 만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퇴직연금을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하고 국민연금처럼 기금화하는 방안을 연내 입법 처리할 방침입니다.